지난 8월 중소기업 중앙회와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조직위원회가 올해 대회에 참여하는 기업과 지자체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를 40여일 앞두고 준비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를 나누며 미비한 상황을 보완할 점검회의가 한창인데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잘 준비되고 있을까요? 지금 대회가 아주 현재까지는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대회판이 옛날에 한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돌 때하고 비교하면은 적어도 3배, 4배 이상 판이 커졌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회장님 덕분에 아주 크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기업인들에게 손에 와닿는 그런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공동 대회장인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우리는 그 프로세스 없는데 아침 이른 시간에 한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미국이 뭐 한국이 아니니까 그런 걸 개회식은 한 3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호응이 있을 거예요. 그 행사 때문에 또 많은 가족분들이 오시게끔 집기를 못하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서 이번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한상들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그 한국 제품이 굉장히 난리 갈수록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고 또 한국 동포들이 그걸 한두 가지라도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사는 나라에 가서 홍보해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그 성공 스토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죠. 뭐 그것이 꼭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상 대회는 우리 재외동포청 또 우리 정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재외동포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바로 직후에 만나 뵌 분들이 지금 멀리 LA에서 오신 황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노상일 본부장님입니다. 이번 대회가 과거 대회와 달라지는 가장 큰 점은 바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번에 한인 세계 비즈니스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한상대회가 결정된 이후 한 1년 반 넘게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홍보해 왔습니다. 2002년 제1차 세계 한상대회 이후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향후 우리 이민사회에 큰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기에 설명회는 온라인으로도 진행됐는데요. 연방정부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중소기업개발부 각 시의 경제개발부 미주주 상공회에서 그 경제개발부 팀 이런 분들이 여러분도 전부 다 일제히 방문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시간하고 돈이 많이 소모됩니다. 참가 기업과 지자체들이 역사상 해외에서 열리는 첫 대회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상 대회가 한 20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이제 대회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사실 해외 한 70개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한민족 한상들을 이 대회에 모셔와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개최하는 그 지역에 중소기업들을 모셔서 이제 이 대회를 했는데 20년 만에 이번에 이제 이 대회가 미국
그 남가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참여 기업이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한 500여 개가 참여를 하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뭐 중소기업 중앙에는 이제 중간사로 들어와 있고 경상북도, 경기도, 전체를 다. 그러고 광역시도 자치단체가 11개 시도가 참여로 자기네 관을 직접 가지고 하고 이게 이번 대회는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미국 진출을 하는 대회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미국의 주정부하고도 같이 막 이 미팅도 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그런 대회도 되는 거예요. 오는 10월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상들이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한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요. 한상의 새로운 역사는 과연 어떻게 쓰여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어떤 행사인지 20여 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를 누비는 한국인 세누한의 이담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재외동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13%를 차지하는 약 750만 명이 세계 190여 개국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민족이 없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세계 3대 상인 집단으로 불리는 유대 상인, 화상, 인도 상인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한국인 상인, 한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면과 성실, 신속함과 유연함까지 갖춰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한상의 역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동시에 세계 속의 한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힘찬 도약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내세우며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세계화 시대를 선언하고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750만 우리 한민족과 한반도에 있는 우리 5천만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국민이 하나로 네트워킹되고 협력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자. 전 세계 한민족의 염원을 담아 마침내 재외동포 재단이 공식으로 발족된 1997년. 뜻밖의 우리나라에 IMF 외환 위기가 닥쳐옵니다. 1997년도 하면은 우리 모국 대한민국이 IMF 사태로 경제적으로 정말 아주 뱅크럽시 하기 전에 그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희들이 한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이 구매 그룹들을 보내서 저희들이 또 한국의 중소기업들 상품 수출하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썼던 생각이 납니다. 국내에서는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세계 각지의 동포들 역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한국을 위해 고국에 달러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당시 제일동포가 보낸 달러는 무려 15만 달러에 달하고 대한민국은 마침내 1년 만에 외화 보유고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다시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대한민국을 외쳤던 2002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한인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동포 네트워크인 제1차 세계 한상 대회가 개최됩니다. 첫 대회가 2002년인가 되는데
거의 아마 한 1000명 정도 대성황을 이루고, 저는 이제 공동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문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1회 대회가 아주 참 성대하게 잘 이루어지고,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제1차 세계 한상 대회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자산 1억 달러 이상의 성공을 이룬 기업가인 리딩 CEO 26명과 제외동포 경제인 852명, 국내 경제인 116명 등 총 968명의 국내외 동포들이 모이며 대성황을 이루었고, 1억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실적을 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또한 대회가 끝난 후 열린 모천 행사에서는 많은 동포들이 모국과의 지속적인 경제교류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요. 한민족 통합 네트워크의 거대한 그물을 하나로 엮어내는 긴 여정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잘 연결하고 네트워킹하고 조직화하고 하면은 화산같이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게 결국은 한국 사회에 돌아가고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해외에 사는 동포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자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후로도 세계 한상 대회는 더욱 의미 있는 성과와 성장을 거듭하며 발전해 나갑니다. 자랑스러운 한상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5차 한상 대회는 총 2,285명이 참여하여 3억 5,800만 달러의 성과를 냈는데 전년 대비 14배나 증가한 성과였습니다. 한민족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문화민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정진철 대회장님의 대회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6차 세계 한상 대회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첫 대회로 주요 방송사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며 KBS, MBC, SBS 등 지상파 TV에서 한상 대회를 메인 뉴스로 다루는 역대 최대의 언론 홍보 효과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한상의 저력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제7차 세계 한상대회가 열리기 한 달 전이었던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제주도 대회에 모여있던 한상들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달러 보내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모국의 경제 위기 극복을 돕고자 결의합니다.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미국 리먼 브라더스가 역사상 최대 규모로 파산에 이르며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자 당시 제7차 세계 한상 대회로 제주도에 모여있던 한상들은 그 자리에서 제외동포 달러 보내기 운동본부를 설치했고 110개의 한상 외환 통장 계좌를 개설합니다. 현장에서 입금된 금액은 25,000달러. 또한 리딩 CEO 28명은 연내 2천만 달러를 한국에 송금하기로 약속하고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송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제 해외 살고 있는 경제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모국을 방문해서 모국 상품도 구매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국 정부에서 시작한 그런 한상 운동이죠. 2009년 인천에서 있은 한상대회 대회장도 하면서 이 한상대회 영원히 우리 모국 사랑운동을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한상 리딩 CEO 멤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1차 세계 한상 대회부터 차세대 경제 리더 포럼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젊은 한상들은 2007년 공식 명칭을 YBLF에서 2008년 YBLN으로 새롭게 바꾸며 지금의 젊은 한상 모임을 이어갑니다. 2009년 신종플루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많은 국내 행사들이 취소될 때도 8차 대회는 해외 참가국 40개국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개최되는 역사적 의미를 다지는데요. 2010년 11월 G20 주요 경제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5번째 모임이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가 하면 2012년에는 가수 싸이가 발표한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와 SNS를 타고 전 세계를 강타. K-팝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2위에 오르며 한층 더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포브스 잡지가 어떤 잡지 압니까? 그 무렵 세계 경제는 저성장, 규제 강화, 소비 감소 등의 뉴노멀 현상이 대두되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져가지만 세계 한상 대회는 더 젊고 더 넓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 2013년 제12차 세계 한상 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 굴지의 거상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의 한상들도 상당수 참석하며 한상 대회의 의미를 높였고 1세대 한상의 뒤를 이어 세계 한상 대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한상들이 대거 참여하며 보다 젊어진 세계 한상 대회가 꾸려지는데요. 중소기업 이 식품 산업이 자본금 300만 달러 이상, 연매출 3천만 달러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들의 포럼인 리딩 CEO 포럼에서도 지금까지의 한상 대회를 든든하게 지지하며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던 덕망 있는 시니어 한상들과 더불어 앞으로 세계 한상 대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어줄 차세대 한상의 영향력을 한층 더 높이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13차 세계 한상 대회는 당시 50대였던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이 한상 대회장으로 선출되며 세대 교체를 선포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을 하나로 더 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상 여러분들의 도전과 열정이 없었다면 세계 한상 대회는 이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송창근 회장과 라오스 오세용 회장이 역대 최연소 한상 대회장으로 나서며 더욱 젊고 활력 넘치는 한상 대회를 이끌어갑니다. (2016년에는) 미래의 한상을 발굴하기 위한 한상엔 청년 고투게더 프로젝트가 열리며 청년들이 해외에서 취업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 더 잡을 찾는데 이 자기한테 맞는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많다 보니까 또 그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또 그 권한도 자기가 있는 거예요. 벤처 청년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최소한 한국에서 열심히 해왔던 그런 노력의 3분의 2 정도만 발휘를 해도 한국 사람들 문화는 빨리빨리, 인도네시아 문화는 천천히, 빠르고 천천히 하는 것의 문화를 같이 접목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대회 때 28개국이 참가한 세계 한상 대회는 2018년에 62개국이 참가하며 누적 참가자가 6만 명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제18차 세계 한상 대회는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대회 사상 처음으로 야외 공간에서 진행됐는데요. 기업 전시회에서는 중소기업 특별관, 우수기업관 등 다양한 테마관을 마련해 지역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시민들에게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상들의 역할을 알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전기차, V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세계 한상 대회는 열릴 수 없었습니다. 거듭된 논의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2021년 10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대회로 진행된 제19차 세계 한상 대회는 44개국 1,659명의 국내외 경제인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참여하는데요. 온오프라인의 효율적인 병행을 통해 기대 이상의 장점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운영 방식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과 에이미상을 휩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컬처에 정점을 찍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G7 정상회담에 참여하며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저는 한류 열풍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한류 열풍 때문에 해외 소비자들이 앞다투어서 스스로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고 한국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에 우리가 그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면 이 한상과 모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동방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좀 대면대면한 관계예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해외 시장 개척할 때 자기가 리스크 부담을 덜 지고 바로 한상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주 끈끈하고 결속력 있는 만약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도 서너 배 정도 훨씬 한류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품들이 세계 곳곳을 장악할 수 있다고 봐요. 2022년 20주년을 맞이한 제20차 세계 한상 대회는 총 48개국에서 참여한 2천여 명의 한상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온 지난 20년사를 되돌아보며 3억 5천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는 양질의 성과를 거두어내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한상 대회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며 K-비즈니스의 눈부신 성장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초과 회복이라는 게 단순히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우리가 발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한 3년 반 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국제사회가 전쟁 등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공급망의 붕괴라든가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많은 역경이 있는데 이런 것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초과 회복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있는 한상과 한상이 국가와 국가 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라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를 간다, 남미를 간다 했을 때 현지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남아에 있는 한상이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한상하고 연계해 가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사업적으로 소통하게 되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그 한상 네트워크의 이제 제2의 도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제 시스템이 좀 가져야 되고요. 그 시스템이 개인적인 발룬티어로 간다? 어렵습니다. 정말 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일이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가려면은 조직이 좀 가야 되고 누군가가 서포터를 하든지 아니면 컨트롤을 하든지 하는 그런 조직이 가야 되고 그 조직을 돌리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피상적인 일을 위해서 돈을 낸다? 쉽지 않지. 그럼 그런 일들을 우리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수건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설립되고 인천시 유치가 확정된 지난 5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193개국의 750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헌신의 노력을 다한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미주 이민 120주년을 맞이한 2023년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인천시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5일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청이 각계각층의 동포들
시민들과 함께 공식 오늘 출범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기까지 여정을 함께 해주신 국회 관련 부처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기구입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현판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전달과 함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보다 친밀하게 연결해줄 재외동포청의 행보가 기대되는 가운데 750만 재외동포의 힘의 원천 연결고리. 2023년 10월에는 명칭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공식 변경되며 대회 사상 최초로 해외인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데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무역업과 제조업은 물론 금융업과 외식업, IT와 법조계,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계 속의 한상들과 함께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향유하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제21차 세계 한상 대회 성공적인 1년 전 이번 대회가 열리는 미국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인근의 한 호텔에서 미주 지역의 한상들과 한인 리더들이 모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한 시간. 세계 한상 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동대회장님께서 10만 불의 약정을 또 해주셨습니다. 제21차 세계 한상 대회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곳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60개국 4,500명의 한상인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전 세계 한인들이 2023년 오렌지 카운티 세계 한상 대회를 통해 미주 한상 네트워크의 힘을 빚은 발판을 디딤돌 삼아 수많은 비즈니스 성공을 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미주 한인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개최될 한상대회가 정말 잘 치러져서 우리 동포사회 경제 또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고 또 미 정부 기관과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고 또 외교부 본부는 물론 재외동포재단과도 긴밀히 소통해서 한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상일 회장님, 황병구 회장님,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시금 전패, 회사 전패, 두 분의 열성에 저도 너무 감복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발전과 우리 한상들의 경제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여기에 우리 한민족만의 잔치가 아니라 미국 바이어들을 많이 초청해야 됩니다. 키스그룹의 장용진 회장께서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내년도 한상대회에 참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대회 공동대회장 5명 등 100여 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마음을 하나로 다졌고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함께 내딛었습니다. I'm one of old guys. I'm over 70, but as you see,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took over all the business in Koreatown as well as all business in America. So I'm very happy to see them. They work hard, make this event to be successful in next year. I'm positive. I'm really happy to help you. Thank you. 한상 파이팅! 지난 4월에도 대회 기금 마련을 위한 세계 한인 경제인 골프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는데요. 리딩 CEO를 주축으로 한 세계 각국의 한산들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힘을 보태고자 모인 것입니다.
이 세계 한상대회, 경제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상대회가 여기에서 치러짐에 따라서 저희 교민사회 그리고 전 세계 750만 교포사회가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오렌지 카운티 대회가 아니라 미주 대회가 아니라 전 교포 사회의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협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부터) 매년 눈부신 성장을 보여준 세계 한상대회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라는 새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더 젊고 더 넓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제21차 대회 K 비즈니스의 위상과 저력을 보여줄 2023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재외 동포청과 함께 더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수출로 성장한 국가 경제의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조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해외 수출에 상당히 절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수출이라는 것은 또 해외 진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쓰는 곳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주 고객이 외국 분들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문화에 우리가 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기본이라는 게 그 나라의 언어에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 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동안의 코로나가 끝났지만 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값 폭등을 비롯해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망가져 있는 그래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 고국에 와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한상들이 우리 고국을 찾아서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 살아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도 벌써 20년의 한상 대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만큼 쌓은 노하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닥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힘을 모아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이한 올해 10월 제21차 세계 한상대회가 사상 최초로 해외인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됩니다. 120년 전 미국에 첫 발을 내딛었던 우리 한상들의 용기와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는 기적 같은 오늘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 한상대회가 세계 속에서 빛나는 K,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되길 기대합니다.